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집값 거품 꺼지자 계층 격차가 줄었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연착륙했다. 그래 집값 거품이 꺼졌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 격차가 줄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순자산 하위 20%의 평균 자산이 지난해 1,010만 원에서 올해 1,138만 원으로 12.7%가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는 14억 1,400여만 원에서 13억 5천여만 원으로 4.2% 감소하며 자산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게 오늘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네, 계층 격차가 줄었다는 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이 통계청 조사를 토대로 나온 얘기인데 똑같은 통계청 조사를 토대로 다른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경향입니다. 집값 빠지고 이자는 늘어 처음으로 가계자산 줄었다. 일단 가계자산이 줄었다는 부분은 아까 매일경제 기사랑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볼까요? 네. 소득 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이게 지금 앞부분에 매일경제 기사였죠. 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중산층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대적 빈곤율이 6년 만에 오히려 악화했다라는 점에 경향은 또 주목을 했습니다. 똑같은 통계청의 조사 내용인 건데 서로 다른 점에 좀 방점을 찍어서 지금 보고 있죠. 다른 결의 기사 같이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문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알고도 산 것처럼 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지금 수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최종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서해공무원 피살이 된 걸 알고도 이미 숨진 걸 알고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을 했다.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이 감사원의 최종 조사 발표 결과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도록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4년 전처럼 여당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숫자의 경고죠. 총선 D-4개월,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네, 이 여론조사의 숫자가 나타내는 경고를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가 사실 괄호를 치고 지금 들어있는 내용인 거겠죠. 정당 지지율 야당에 추월당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만점자 1명. 저희가 수능이 딱 끝난 그 이튿날 저희가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었다. 킬러 문항이 없었지만 상당히 다들 어려웠다고 한다라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어제 채점 결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채점 결과가 진짜죠. 이 채점 결과 보니까 만점자가 1명밖에 없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만점자는 자연계를 지망하고 있는 졸업생, 재수생이 이번 유일한 만점자였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중대재해법 밑돌랐지만 김용균 비극 단죄 못했다. 네, 김용균 씨의 이제 어머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인데 2018년 12월 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김용균 씨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위험의 외주화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때 계속 나왔었죠.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일명 김용균법입니다. 김용균법 밑돌은 놨는데 중대재해법 밑돌은 놨는데 서부발전 이 원청이 이 김용균 씨 사건의 원청이라고 볼 수 있는 서부발전의 대표는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됐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의 일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아이들 아직 한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추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이 복장이죠. 반팔에 반바지입니다.
사실 어제는 전날보다 상당히 좀 따뜻한 편이긴 했어요. 하지만 어제 반팔 반바지면 좀 추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입는다면 어제보다는 덜 추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 최고 기온 16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상당히 좀 포근할 것 같다. 근데 오늘보다 내일은 더 따뜻하다. 내일은 최고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21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따뜻한 주말, 네,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최고 기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로 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칼퇴입니다. 누군가가 칼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쌍따옴표는 보겠습니다. 북해역에서 생사 오가는데 문정부 공무원들 보고 없이 퇴근했다. 네, 아까 저희 일면 소개에서 나왔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어제 감사원에서 최종 수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놓은 얘기 이거죠. 북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생사가 오가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들이 보고 없이 퇴근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당시 강건작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이 씨를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고 안이하게 판단해 오후 7시 30분경 일찌감치 퇴근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과 서주석 1차장은 이보다 더 빨리 퇴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관련 일지를 좀 차근차근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지를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이대준 씨. 실종된 시각이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 58분이었습니다. 이때 실종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새벽이었었고 22일 오후 4시 51분에 서욱 국방부 장관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라는 첩보를 확인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확인한 건 이 시각이고 사실 이보다 더 전에 우리 이 국정원이나 등등 정보기관에서 먼저 이걸 파악을 했다라고 하죠. 꼭 국방부 장관에도 알렸다라는 건데 이후 5시 30분 국방부 실장 보안 사항을 전제로 해수부와 해경이 알리고 관련 부서인 통일부, 외교부에는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정원한테도 보고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통일부 국장은 이 내용을 확인을 했지만 알리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차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네, 해경도 보안 유지를 이유로 수색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저녁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 이대준 씨는 숨졌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 이 관련한 사안 관련해서 아니 보고를 받았는데 그냥 퇴근한 거 아니 그냥 퇴근했다라고 감사원은 봤어요. 근데 김상일 위원님, 우리 국민이 뭐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서 일단 발견이 되는데 위기관리센터장이 그냥 원래 퇴근하던 대로 보니까 뭐 6시 칼퇴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보라든가 네. 재난 네.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국가의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황이 발생됐을 시에 퇴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영토와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게 우선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네.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근을 했다. 그거는 국민의 어떤 비판을, 지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왜 그랬을까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런 설명 하에 네. 앞으로는 이런 것이 그 업계 재발이 방지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른 분야가 아니라 재해와 안보, 안전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무원 중에서도 더 큰 책임의식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 일지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결국 그래서 이 씨가 숨집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 그리고 시신이 소각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난 뒤에 그럼 대체 회의가 언제 열리느냐를 봐야겠죠. 요 내용이 이 소각 첩보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튿날 23일 요 얘기가 이제 들어갔겠죠. 관계장관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근데 이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을 유지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일단 이 부분부터 임재화 의원님. 일단 숨졌다는 얘기를 보고가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그 뒤에 밤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에 숨집니다. 근데 회의는 관계장관 회의는 이 뒤에 숨진 뒤에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피격 관련된 감사원 결과 보고가 네.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대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다른 수사라든가 재판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과거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주로 보고서 삭제 부분, 권한 남용,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인데 지금 감사원 결과 보고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망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에 대해서 또 다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번 감사원 발표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미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숨진 뒤에 회의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숨진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굉장히 이 동생이 숨진 뒤에도 다각도로 억울하다. 내 동생은 자진몰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이준석도 구속시켜보고 좀 구속 좀 시켜봐 사람들죠. 그런 겁니다. 원이 지금 뭐 하십니까?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누구세요?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선생님. 예? 당신 그때 법무부 장관 있잖아.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서운의 사초 폐기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밝힌 30년 안보 전문가라 거론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던 책임자 문재인도 공범이라 생각합니다. 검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즉각 소환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박범계 전 의원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서 왜 방해하느냐라고 이래진 씨가 항의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셨는데 이래진 씨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장혜찬 최고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범 아니냐. 상당히 좀 억울함을 피력하면서 문재인 정부 차원의 문제다라는 걸 좀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 순으로 한번 보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그 당시 22일 밤 늦은 시간 우리 공무원 그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것을 22일 10시 44분에 군은 첩보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23일 자정을 넘긴 새벽 2시 반부터 3시 반에 네. 이 군과 국정원에서 관련 첩보들을 다 삭제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한 시간이 나와 있어요. 네. 국방부 밈스에 들어가서 60건의 첩보를 삭제했다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설명과 책임자의 사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안보 관련 체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군과 국방부의 주요 체계에 이 공식 입수된 첩보를 삭제하면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가 서훈 안보실장일지 아니면 대통령 보고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설령 이게 대통령 보고 없이 서훈 안보실장이 본인의 직권으로
해당 첩보를 삭제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면 사법적 책임은 서원 실장까지 지겠지만 서원이라는 사람을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로 앉힌 것에 대해서 정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고 지금이라도 저 유족들에게 네. 특히나 아버지가 월북자로 몰려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에게는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 정치적인 걸 떠나 법적으로는요. 네. 감사원이 그냥 단순히 뭐 삭제한 것 같다, 은폐했다가 아니라 시간대까지 명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 23일 오전 2시 반에 첩보 기록 삭제를 누가 지시할 수 있었나? 근데 국방부 밈스라는 건 네. 장군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원래. 근데 밈스에서 60건을 삭제했다? 이거는 청와대 최고위직 서원안보실장까지는 사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지금 첩보 사실을 보고를 나중에 받은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라는 지시를 그럼 누가 했겠느냐. 그 얘기는 서훈안보실장 혹은 그보다 더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조상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정말 맞는 사실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년에 진행했던 감사원 중간 발표도 실제로 최종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왜 고발 조치를 안 하고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를 안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의 수준에 그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서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별도의 고발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미 4시 51분에 그 이대준 씨가 그 표류 중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 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근데 그렇게 우리 자국 국민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공해상에 표류를 하고 있는데 네.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대책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퇴근했다. 네. 그러면 이 부분 사망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네. 뭐 예를 들면 그 저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주의 경고 아니 뭐 생명이 정말 위태롭게 잘못 조치한 게 맞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법적 판단이 좀 내려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감사원의 일방적 발표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공정성에 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당당하게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일단 살아있는 요 시기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퇴근을 하고 집에 갔다 오면 굉장히 큰 사안이다라는 거에 좀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의나 경고 정도의 처분만 하는 것이냐. 사법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 어떤 징벌적인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임재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까 형님이 이미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래진 씨가, 네. 예,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고려했던 것 같고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가 재판도 마찬가지고 삭제 부분 때문에 네. 쟁점이 됐고 지금도 보고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 많지만 물론 중요한 키포인트지만 네.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그대로 사망케 사살케 한 상황에서 국가가 뭘 했는지 정부가 네. 뭘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그 관계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거의 단초기 때문에 네. 아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수사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사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안 한 거 아니겠냐고 조 변호사님? 아니 뭐 일단은 지금 수사 및 재판, 특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네. 밈스 삭제와 관련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결국에 군사정보 통합정보 체계에서 사본 삭제에 불과하거든요. 원본은 네.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삭제한다고 갑자기 돌아가신 이대준 씨가 살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중요하다면 만약에 정말 이 감사원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네. 저 미조치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고발이 이루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직권남용 외에 이대준 씨 사망과 관련된 고소고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사인들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저 기관 네. 고발 내지는 기관 수사 의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원 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면 전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할 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이 밈스 삭제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본 자체는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이 설명을 들어보면 네. 이른바 그 관련자들의 진술 자체가 아예 비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게 상황존재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보고 개선과 그 정보를 어느 정도는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 것 중에 일부 사본을 삭제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갖고 지금 논쟁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미조치가 더 중요한데 왜 자꾸 밈스를 얘기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장혜찬 최고님.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감사원 결과 이후에 네. 아마 고 이래준 씨의 유족 측에서 이 미조치에 대한 고발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감사가 확정이 되면 이 결과 네. 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등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미조치가 우리 공무원의 생명과 관련된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게 맞고 네. 다투겠지만 이 밈스 삭제 등이 왜 중요하냐면 네. 돌아가신 분을 월북자로 모는데 이 정부 기관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결정적 단서이기 때문에 이 이래진 씨나 그 유족분들은 네. 이 고 이래준 씨의 사망 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너무나 원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이후에 객관적 증거 없이 일부 정황 증거만을 토대로 정부가 총동원되어서 이 고 이래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고 네. 그렇게 월북으로 보기에 유리한 증거들만 선별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월북이 아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들은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사실 자체에도 정말 많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나 그와 관련된 뭐 고 이래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의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거나 간과되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조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조선 신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감청부대 첩보대로 보고서 올리자 자진월북 넣어라.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밈스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거랑 좀 맞물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진월북을 넣으라고 지시가 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 얘기인즉슨 아까 뭐 밈스를 왜 삭제했느냐 이거 지금 요 내용 숨기려던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지금 이 장 최고님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거 지우고 자진월북이라고 넣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 이 흐름을 보면 근데 김상일 위원님 이거는 아까 저희 기사 제목에도 있긴 했었어요. 월북 몰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지금 감사원은 본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그 진보 진영은 약자의 편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때 일부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강자였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감사원에 저런 이야기가 있으면 뭐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과정에서. 그러나 처음부터 그걸 의심하기보다는 약자 입장에서 네. 진실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밈스 삭제가 중요하지 않냐. 저는 제가 국회에서 감사를 한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잖아요. 네. 중요하죠. 국가 기록물은 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기록들은 다 남아 있어야 되고 네. 비교 교차해서 보면서 나중에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는 존재하는데 어디 건 지워졌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은요. 주요 정책과 관련된 기록은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진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왜 국가뿐이 없겠습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국가뿐이 없는 이유는 진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신뢰기관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기록들은 지워지거나 변경되지 않고 원래대로 존재해야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사실 이런 지금 김상일 위원님 말씀은 어쨌거나 기록이 지워진 게 문제인 거는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보 정권이 이 집권을 해서 이 기득권 세력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요 얘기는 사실
오늘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유족들의 추가 고소 고발이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